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2022년 12월 14일 오늘의 믹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재가동 이거 기사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본 다음에 바이낸스와 FTX가 빠진다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과연 닥사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생긴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이거 살펴보니까 구도가 좀 재밌게 흘러가겠더라고요. FTX 사태도 그렇고 바이낸스 자금 세탁 논란도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 바이낸스와 FTX를 함께 끼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설립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하고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모두 다 생존이 힘든 상황이고 원화 계좌 문제가 해결돼야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이런 판도에 공정성을 부여하면서 협조하는 거래소들에게 편익으로 실명 계좌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닥사라는 국내 5대 원화마켓 코인 거래 점유율이 97%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3%를 C2C 거래소들이 갈라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 C2C 거래소들을 모아서 이제 부산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설립하는 데에 어떻게 힘을 실은 다음에 이들을 들여오겠다라는 의도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닥사 vs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그 양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부산시 거래소에 힘을 싣는 것은 현재 점유율 3%를 가지고 나눠 묶어 있는 C2C 거래소들이 부산시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도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닥의 대표가 왜 닥사의 정면 비판을 했는지 그 용기의 근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또 누군가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해서 나눠먹는 걸 원치 않겠죠. 기존의 기성 원화마켓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닥은 이 판을 빠르게 읽은 다음에 뭔가 전공법으로 과거 5대 원화마켓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원화마켓이 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으니 그냥 닥사를 정면 비판해버리면서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쪽에 힘을 실은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닥이 좀 제가 봤을 때 이 판세를 좀 빠르게 읽는 것 같고 그에 따라 빠르게 행동에 또 나선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위믹스 사태 이후로 위메이드 주가는 3만원을 깨고 하락했었죠. 실제로 위믹스 상장 폐지 시점인 12월 8일 위메이드 주가는 최저 28,600원까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메이드 주가는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오늘 위메이드 종가는 38,950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가격 회복의 이유는 또 다양한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어제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게임주 전반에 상승이 있었고 그에 따라 위메이드도 상승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메이드 주가 자체가 너무나 하락했기 때문에 기계적 반등이 나온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위메이드가 보유 중인 자산에 비해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메이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세가 유입된 거일 수도 있겠고 네 번째로는 위믹스가 소각 정책 등 신뢰 회복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위메이드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잘 버텨줘야지 위믹스 플랫폼도 성장과 회복을 꾀할 수 있는 건데 오늘날 위메이드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은 위메이드 주주 입장에서 위믹스 홀더 입장에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앞으로 위메이드가 더 적극적으로 신뢰 회복을 꾀해 위믹스 플랫폼을 궤도 위로 다시 올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주가 회복되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위믹스 발행사인 위믹스 PT가 위믹스 상장 폐지에 즉시 항고했다. 기사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PT는 위믹스 상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이고 여기서 위믹스 가처분 기각을 두고 법정 싸움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해당 소식 이후로 많은 홀더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위믹스 PT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내릴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홀더분들이라면 굳이 즉시 항고를 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 이유가 있나라며 염려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여러분들의 걱정을 무척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즉시 항고 소식 이후 위믹스 가격은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이 즉시 항고가 나왔던 시점의 위믹스 가격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변화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쪽 구간인데 뭐 그러니까 이 시장이 봤을 때는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애초에 매우 낮게 보고 있고 뭐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PT가 위믹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들이 굳이 뭐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킬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씁쓸하긴 하지만 애초에 기대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즉시 항고가 뭐 잘못된다 해도 실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 보이고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의 방향성에 대해선 조만간 코인 구조대 커뮤니티 게시글과 위월더 카페 게시글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고요. 위믹스 플레이에 게임파이 항목이 신설되었죠. 기존에 존재했던 리플렉트, 브릿지, 스테이크 360 부문이 게임파이에 편입되었고요. 이번에는 스왑 기능과 풀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스왑은 말 그대로 위믹스 달러를 게임 토큰으로, 게임 토큰을 위믹스 달러로 곧바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오더북 방식으로 게임 토큰을 매매할 때면 호가 창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가나 매도가 차이가 너무나 극심했죠. 그에 따라 거래 체결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믹스 코인으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위믹스 코인의 가격 변동에 따른 게임 토큰의 가격 변동도 너무나 극심했죠. 하지만 이번에 스왑 기능을 통해 오더북 방식을 탈피했고 그에 따라 게임 토큰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믹스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기 때문에 위믹스의 변동성이 게임 토큰의 변동성을 만들어내지 않게 되었죠. 그에 따라 게임 토큰 생태계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스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게임파이 스왑 항목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내 자산을 누르면 내가 보유한 게임 토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스왑을 원하는 게임 토큰을 P 게임 토큰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환 누르시면은 P 드레이코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전환한 P 게임 토큰을 P 위믹스 달러로 스왑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게임 토큰을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 월렛이나 위믹스 플레이를 통해 위믹스 달러를 P 위믹스 달러로 전환하신 다음에 게임 토큰으로 스왑을 하시면 되죠. 제가 직접 써보니까 지금 이 최적화가 덜 되어서 속도가 뭔가 좀 느리긴 하지만 오더북보다는 확실히 간편하고 직관적이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위믹스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기 때문에 변동성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위믹스 가격 변동 생각 안 하고 게임 토큰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게임 생태계를 공부해보는 것도 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왑이 추가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풀이라고 하는데요. 풀은 스왑을 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메이드가 유동성 제공을 위해 위믹스 달러와 게임 토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놨는데 우리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풀의 유동성을 제공하고 보상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례로 토네이도와 위믹스 달러를 페어 예치할 시 연이율 178%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스왑을 이용하게 되면 유동성을 제공한 내가 수령하는 보상도 커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페어 예치를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페어 예치는 높은 수익만큼 리스크가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페어 예치한 이후로 게임 토큰과 위믹스 달러의 가격 변동이 나타나게 되면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페어 예치는 말 그대로 50대 50 비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라 내 토큰이 자동으로 스왑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게임 토큰과 위믹스 달러를 그냥 홀딩했을 때보다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불러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제공에 대한 연이율이 높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유동성 제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소량으로 페어 예치를 해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체득해보는 게 훨씬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위믹스 파이에 리플렉트 코인이 상장이 되었죠. 위믹스 달러나 위믹스 USDC 클레이로 바로 이제 리플렉트를 스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월렛이나 위믹스 플레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위믹스 파이의 스왑 기능을 통해 리플렉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플렉트도 저는 향후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코인이라 보고 있거든요.
조만간 미르 M이 나오고 미르 M의 드론과 도그마도 리플렉트에 에어드랍 될 예정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니팡도 위메이드 플레이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의 게임 토큰은 대부분 리플렉트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리플렉트의 가격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내년에 레전드 오브 이메일이나 매드 엔진의 나이트 크로우 등도 출시 예정이고, 얘들도 다 위믹스 게임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얘들도 당연히 리플렉트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12월을 봤을 때도, 그리고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리플렉트 코인의 가치 상승은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렉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위믹스 플레이의 게임파이는 앞으로 더 큰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메이드가 저번 지스타에서 굉장히 많은 디파이 서비스를 공개했죠. 크립토 달러, 탈중앙화 거래소, 레버리지 투자, 탈중앙화 파생 상품 거래소, NFT 마켓플레이스 등 굉장히 많은 디파이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임을 밝혔고,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 내부에는 10개 이상의 디파이 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에 이들 위메이드 표 디파이 프로젝트와 위믹스의 게임파이는 당연히 연동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연동될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지금 벌이고 있는 디파이 관련 사업들도 차후에 위믹스 게임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위믹스 22만 개 물량이 이동했더라고요. 물량 이동의 이유는 비트겟 거래소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함이라고 하네요. 전송 1단계에선 테스트 목적으로 7.5개의 위믹스 클래식을 비트겟에서 재단 지갑으로 전송했고, 이것 이후로 22만 개의 위믹스 클래식을 재단 지갑으로 전송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론 재단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 22만 개를 비트겟 거래소 지갑으로 보냈다고 하죠. 위메이드가 위믹스 사태 이후로 모든 재단 물량의 이동을 선공시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증권시장에선 선공시가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코인판엔 공시의 의무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위메이드가 이렇게 투명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 위믹스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